지금 중소기업들이 사람이 모자라거나 뭐 사람이 IQ가 낮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대기업은 그 잘하는 어떤 외국의 회사라든지 네. 뭐 그런 회사를 배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중소기업들은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감이나 수입원이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. 그렇죠. 하청으로 또. 예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적정한 어떤 그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. 지금 지식경영 말씀하시면서 이제 과거에도 지식경영이 있었고 현재에도 지식경영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경영과 현재의 지식경영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또 요구사항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뭐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행위를 안 해봤으니까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지식을 공유하고 뭐 내놓고 막 이런 거를 중심으로 네. 했다고 하면은, 요즘은 조금은 뭐 지식을 내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어떤 좀 같이, 그러니까 그걸 협업이라 그러죠. 네. 같이 일하는 그런 어떤 그 전산의 공간, 방법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같은 그 회사 내에 아니면은 협력사들 간의 어떤 소통, 네.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무기 중심이 많이 실립니다. 지금 이제 들리려는 질문이 이제 중소기업의 지식경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말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,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KMS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문제들, 그리고 지금 오아시스를 만드셨던 배경,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것 같거든요. 좀 어떠세요?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기업에서 네. 10여 년 그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을 네.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모자라거나 뭐 사람이 IQ가 낮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단지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그 잘하는 어떤 외국의 회사라든지 네. 뭐 그런 회사를 배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어떤 선진 그런 기법들을 도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중소기업들은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일감이나 수입원이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. 그렇죠. 하청으로 또. 예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적정한 어떤 그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근근히 그냥 네네. 그냥 그 중소기업을 그냥 꾸려 나가는 정도이죠. 그러니까 어떤 선진의 어떤 기법을 배운다든지,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선진 IT 인프라를 갖춘다든지 이런 게 하고는 싶지만은 네.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. 그거보다 당장 오늘 사는 게 더 급급한 거고. 예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연속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근무 환경, 아까 문화, 인프라 이런 게 많이 열악해 있죠. 그게 사실은 좀 가장 지금 저희 나라 중소기업의 네.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IT 트렌드,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IT 트렌드도 크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빅데이터다, 클라우드다, 모바일이다,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, 앞으로 좀 보시기에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IT 트렌드는 좀 뭐가요? 인기요? 인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는 뭐 그런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, 그죠? 근데 뭐 어차피 뭐 모바일은 저희가 뭐 핸드폰이 이제 거의 뭐 폰 외에도 컴퓨터라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모바일 시대에 있는 거고,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직면하는 부분은 저는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뭐 빌려 쓰는 I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저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빌려 쓰는 IT가 아니고 같이 쓰는 IT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에 필요한 어떤 IT 인프라가 필요하면은 대기업도 쓰고 중소기업도 쓰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이 쓰는 IT가 클라우드 IT 그 서비스에 가장 큰 변화가 오고 있고, 그다음에 앞으로 많이 그 시장에서
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님으로서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이렇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? 일단은 저는 그 어떤 패키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플랫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. 또 그거에 대한 안목을 갖고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단품으로 나가가지고는 네.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다음 특히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네. 어떻게 보면 넘버원이 거의 다 독식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이 세계적으로 네.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런 존재성을 갖고 나가야지 뭐 A라는 국가도 되고 B라는 국가에도 제품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가면은 저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? 혁신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즈니스 방법을 단품을 파는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지로 파는 방법, 플랫폼으로 파는 방법 뭐 그런 쪽에 어떤 좀 그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다. 뭐 저희도 아직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글로벌로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. 국산 소프트웨어 업계가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. 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좀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계가 그 어렵다 그러던데요. 네. 그 제가 만난 뭐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보면은 모든 업계가 다 어렵더라고요. 중소 뭐 소프트웨어 업계도 어렵지만은 뭐 예를 들면 건물 관리하는 그런 업계도 어렵고 뭐 제조업도 어렵고 네. 다 어렵더라고요. 어렵지 않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이야기를 저는 생각을 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좀 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좀 전략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조하고 달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 원이 네. 다 장악하는 네. 그런 속성을 가진 업종이기 때문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기술력 확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,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윈윈 마인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대한민국 전체가 이 깨달음이 있고 났어야 그 어떤 소프트웨어 업계도 일어서는 거지. 소프트웨어 혼자 뭐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많이 이제 요 근래에 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, 소프트웨어는 산업이다 이런 중요성으로 좀 되게 적극성을 갖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난국 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제 지금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. 그 창업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이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창업 스타트업 하시는 분의 그 연령대였다라면은 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때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이게 뭐 자금도 필요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그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았거든요. 근데 요즘은 저는 아까 클라우드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큰 저는 클라우드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창업이나 스타트업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지금 클라우드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부분은 한 우리가 12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저는 시작하면은 길은 지금은 있다.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면은
좀 늦고 그냥 일단은 저는 뭐 스타트업 하는 분들 청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냥 스타트업 자기 어떤 그 아이디어와 이런 거를 몇몇 주위 선배들한테 좀 검증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스타트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부딪혀라라는 그렇죠. 말씀이신 네.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